네, 정의각당의 신백훈입니다. 26년 2월 중에 자유시장연구원과 바른청년연합의 북한 서트 다시 케인스 다음 세대가 누릴 경제적 가능성에 대해서 전반부는 오정근 자유시장 경제연구원장님이고 후반부는 자유시장 수의병을 자처하는 신백훈이가 하겠습니다. 네, 전반부는 우리 오정근 원장님이 제2의 케인스라고 할 만한 우리 한국의 케인스라고 할 수 있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전반부를 하는데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말을 하고 발표를 해야만이 저도 잘 모르지만은 또 나의 뇌가 이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케인스, 이 할아버지네요. 이 다시 케인스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담도 하고 자기가 소논문도 얘기하고 해서 공동저자가 18인의 현대적 석학들이에요. 어떤 장에 따라서는 둘이 같이 하기 때문에 15개 장을 18분의 석학이 다시 했다. 다시 케인스가 20세기 위대한 사상가 케인스가 21세기에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18인이 만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1930년에 쓴 에세이 제목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누릴 경제적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세이는 세 가지 사안을 다루고 있대요.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놀랍도록 현대적인 설명과 또 100년 후에 예측 그리고 생활 양식에 대한 고찰에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감히 제가 또 건방진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케인스와 신백훈의 공통점이 있다. 뭘 엉뚱한 소린가. 네, 다른 게 아니고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으면 손주 바보다. 신백훈이는 손주 바보로서는 케인스 못지 않다. 그렇게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목차를 보면 총 15개의 장을 18명의 18분의 석학들이 이 중에는 4사람은 노벨상도 받으셨고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장에는 2사람이 같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18분이 저자가 됐는데 노트북 엘렘이 만든 슬라이드를 보면은 100년 전의 예언을 세상에 2030년을 향해서 됐는데 와 놀랍도록 낙관적인 미래 경제 문제가 해방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다. 근데 이분의 핵심적인 예언은 100년 안에 인류의 생활 수준을 8배, 8배 향상되고 경제 문제에서 벗어나서 주 15시간만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힘들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노트북 엘렘이 만든 슬라이드 외에 책을 정독을 하면서 쭉 한번 봤습니다. 성장에 대한 케인스의 예측은 정확하게 4배에서 8배 높아진 걸 맞췄는데 단 여기에서 서문에서는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외면했던 거 아니겠는가. 즉 유럽과 북미 같은 선진국에서 태어날 손자 손녀들이 미래였기 때문에 전 지구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로렌조 페치와 구스타보 피가가 무렸습니다. 왜 경제 문제를 해결이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또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냐. 15시간만 노동이다. 그럼 여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식의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도 케인스의 예측이 올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 반드시 올랐다는 것이고 그래서 1장을 보면은 손녀들이 누릴 경제적 가능성에 대해서 4배에서 8배 높아지는 거 이건 맞았던 거고 15시간 정도의 노동만으로도 우리가 먹거리를 생산해낸다는 거 이거는 8배 성장 예언은 확실히 맞췄다. 하지만은 왜 우리가 바쁘고 불안한가? 그 여가에 대한 가치, 노동에 대한 가치 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는 그 우리 몫이다. 현대에서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8배 성장을 어떻게 맞느냐? 케인스는 복리의 마법으로서 8배의 성장을 맞췄다 하고 이 책 내내 8배의 복리의 마법, 복리의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2장에는 손자, 손녀들 경제적 가능성에 대해서 빌리보트 교수는 여기에서는 이분은 기술 진배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인적 자본, 그 교육의 확충에 달려있다. 교육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때 사회에서 갈등은 커질 것이다. 이거 저도 공감이네요. 교육만이 100년 지기를 해야 되는데 케인스는 교육이 없으면은 그래서 공정한 시스템에서 풍요는 일부의 전념이 될 뿐이라고 경고를 했다.
이걸 우리가 잘해가 우리가 자유시장연구원 이렇게 북콘서트 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주 15시간 노동시대의 도래가 된다. 다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여가에서 사실 자기 개발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배고픈 의식주 해결은 노동시간 요걸로 되지만은 나머지 여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여가에 대한 가치, 저는 이걸 여가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재인식을 해야 되고 또 그 시간을 우리가 또 더 맑은 지적인 재산을 위해서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비주의 일반 이론은 조지프 스타글리츠 노벨 경제학상인데 이게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됐지만은 현대 자본주의는 지위 상징에 대한 과시적 소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대적 욕심, 상대적 욕구 그런 것이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좋은 기회를 가지고 생산을 많이 해내도 남보다 더 잘 보고 싶다는 비교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것에 빠지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과시가 아닌 삶의 가치를 위해 쓸 줄 아는 정신적 지혜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신백훈 순장의 주장이다. 케인스 예언은 돈에 대한 사람은 병적인 상태가 된다. 저도 이거 동감합니다. 돈만 그리면은 얼마나 그게 병적인 상태가 되겠습니까? 돈에 대한 사람 다소 혐오스러운 병적인 상태가 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면 마키아벨리식이 아주 곤모습. 나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현대 경제는 새로운 욕망을 자극하는 기술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자본의 한계선을 높여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사회적 성취감과 소속감이라는 심리적 보상 때문에 더욱더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기구가 되었다. 그래서 자아 실현. 우리 인간의 욕구에 자아 실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아의 실현이고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단순히 일 안 하고 노는 것이 여가가 아니고 더욱 고도화된 시스템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가 활용해서 자유로운 창조의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파브리지오 질레보타는 케인스에는 모두에게는 공평하지 않다. 모두에는 공평하지 않다. 즉 케인스도 서부 유럽에서만 해서 이제 전 지구촌에 못 사는 데가 얼마 여기는 지금 잘 살고 못 살고 회색이 이렇게 나와 있죠. 공평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지구적으로는 실패했다. 케인스에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 이건 공감이 되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주의의 쳇바퀴 걸다. 소비주의의 쳇바퀴.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인과의 비교를 부추기는 소비주의 때문에 노동이 굴레해서 남보다 더 과시하려고 하는 욕심, 헛된 욕심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 인간들이 정신적인, 지적인 교양, 지적인 수준, 그것에 대한 교육이 모자랐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정의학당의 신백호 훈장은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세 번째, 케인들의 손주들은 왜 더 바쁜가? 케인들의 손주들은 더 높은 소득을 위해 더 끝없이 욕심의 무한성이죠. 또 협동조합주의가 나옵니다. 에드먼드 펠퍼스. 저는 농협에 근무해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저는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취약점을 협동조합주의로 하는 것이고 협동조합주의에는 비자본주의적 소수와 또 비사회주의적 요소가 다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사회주의적. 그래서 협동조합이 좋은데 협동조합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다.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정말이지. 협동조합 문화와 정책이 계속 유럽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케인즈와 함께 백투스프자 리오헤니언. 어떤 국가는 풍요로워지고 어떤 국가는 날카로운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 유의를 정화하는 제도와 법적 정책을 뒷받침 않을 때 기술은 그러니까 기술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사회적, 법적, 정치적 시스템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 시스템. 부유층 부인들이 원래 해왔던 많은 임무를 빼앗긴 불안한 이 책 내용이 있습니다. 더 즐거운 일을 찾지 못한다. 이게 뭐 독서도 하고 교양도 하고 뭔가 해야 되죠. 해야 된다. 그걸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그런 쪽에 우리 국민교육 헌장이 나와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교육 헌장이 박정희 대통령님의 국민교육 헌장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 기계가 있어도 그것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나 규제가 있으면 안 된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욕망에 더 채울 수 있는 필요, 채울 수 없는 욕구가 있다. 절대적 필요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거, 상대적 필요는 즉 더 비교되는 거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욕구.
비교되는 상대적 필요는 셀 수 없는 욕구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다음 7장 버터의 빵을 얇게 펴바르기. 악셀레 15도인데 골고루 펴바르기. 시간과 여가를 위해서는 시간이란 긴 빵 위에 골고루 펴바르지. 한꺼번에 다 펴지 말고. 그렇죠. 우리 제주도는 존양정신, 저축정신을 했어. 저축정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여백과 여가라는 빵의 면적을 넓혀 나가는 데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공공의 풍요를 논의할 때다. 개인의 부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공공적으로 공공 의료, 교육 이런 거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만이 인류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 노동, 교통인가 자아실현인가.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면 과연 행복인가. 펠프스 그리. 동감이에요. 천당에 가면은 놀기만 한다? 그건 오히려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않는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지식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활력주의, 펠프스는 자아실현의 중요성을 가져 새로운 기술을 숙달하고 도전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이것이 인간에게는 활력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스포츠를 했든 뭘 했든 연구를 했든 게임을 했든 자아실현,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5번째는 멈추지 않는 혁신의 행정. 이게 기술 혁신인 대로 또 새로운 게임과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온다. 기술 진보를 통해 동일한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이 하는 총요소 생산성이 향상이 있다. 총요소 생산성이 향상이다. 버터는 빵 위에 팝을 해야 된다. 아까도 했지. 시간이란 버터를 삶이라는 빵 위에 골고루 펴바르지 못한다고 했다. 우리가 점차 이제 삶도 늘어나고 하니까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이 인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또 활동하고 기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100년의 그 종합평가를 보면은 케인즈가 맞췄던 거는 경제 성장이라는 거 확실히 맞췄습니다. 케인즈가 틀렸다는 거는 인간의 욕망이 절대적 필요가 아닌 상대적 욕망도 소비를 이끈다. 분배의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공평하게 분배되어 공정하고 노동 고통이 아닌 자아실현이 활성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과소 평가를 했다.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다음은 신백훈이가 담당한 후반부입니다. 지금부터 후반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부는 8장부터인데요. 역사적 맥락으로 보는 경제적 행복, 벤제민 프라디민인데, 성정과 도덕이 상황이 경제적 번영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사회 구성원들이 타인에 대해 더 너그러워지고 민주적 가치사회의 도덕적 진보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맹자께서 얘기했죠. 무항사 무항심이라고. 백성들에게 항상 소득을 직업과 소득이 없으면 무항심, 올바른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민생 경제를 회복해 줘야 돼. 그렇죠. 우리는 벌써 2500년 전에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교하면 상대적 행복, 상대적 생활 수준에게 좌우되기 때문에 경제 성취가 반드시 심리적 만족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벤자민 프리드먼 교수가 배가 불러야 인심이 난다는 옛말을 경제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하지만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풍요를 통해 도덕적 지혜를 꽃피우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전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9장 케인스가 예견한 보다 왜 더 많이 일하느냐. 리처드 프리드만. 여기에서는 과거에는 생계 유지가 노동의 목적이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높은 소득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여가를 포기하고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한다.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것이죠. 또 일 자체가 여가하고 일 자체가 생활이고 기술 진보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끊임없이 창출하며 우리 소비 욕구를 자극한다. 이런 새로운 표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케인스의 인간을 여전히 일터에 머물고 있다. 일이 즐거움이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인 유희자 정체성 형성의 기구가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서 고숙련 노동자에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투여한 현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저 할배도 지금 73세 할배도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은 자신의 지혜를 마음껏 펼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노동의 시대를 열어주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고 만든다. 그래요. 100년 전 케인즈에 지금 우리는 여전히 왜 일하게 하는가? 우리가 일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케인즈의 대담하니 경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건 딱 맞았어요. 맞아요. 그때 한 20억도 안 돼. 지금 80억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먹고 살게 돼 있어요. 다 먹고 살게. 경제 문제 해결돼서 마친 거예요. 케인즈 생각보다 상황이 더 중요한 이유는 로버트 프랭크 교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분은 사치열병이 저자이기도 하고 주변 환경에 결정된다. 상대적 소비 문제를 얻을 수 있다. 더 많이 일하고 소비하는 이유는 자신의 절대적 소득이 낮아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지위 경쟁에 휘말리기 때문이다. 예.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케인즈가 언젠가 자신이 손주들이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 정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느라 올까 걱정한 건 기우였다. 예.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그가 말한 경제적 도전 앞으로도 늘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품질에 대한 인식은 국제 상황과 달라지고 품질에 대한 욕구에는 한계가 없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걸 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예측이 절반은 놀랍도록 정확했다. 케인즈는 8배 성장이라는 거, 경제적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 반드시 놀랍도록 정확히 했다. 11장 경제적 역사의 종말이다. 장폴 피투시. 예. 질문들에 대해서는 세 가지죠. 세 가지. 질문들은 잠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했다. 바로 산술이다. 마법, 자본주의나 신경증, 엘리트 공산주의. 엘리트 공산주의란 말이 나와가지고 좀 제가 아주 신경이 예민했습니다. 네. 단순히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공동체 미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적 공간을 회복할 때 자유시장이 수호가 돼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술 문제는 복리의 복리 마법 그리고 그다음 자본주의에 대한 취약점과 엘리트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그런데 케인즈는 나는 편안함과 습관은 언제든 포기할 수 있지만 자유의 일상이 얼마나 파괴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예. 그런데 케인즈도 독일 정권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도 있었다. 예. 그때는 독일이 그냥 나치즘이 있고 그럴 때였던 거죠. 예. 12장은 흥미로운 질문들과 잘못된 이유들. 예. 미켈레 볼드린, 데이비드 레빈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분들은 두 사람인데요. 결론부터 말하겠다. 케인즈가 제시한 경제론은 틀렸고 그가 결혼한 다 틀렸다. 하지만 그가 미래에 대해서 품었던 모든 질문과 추측은 옳았고 이는 사소한 업적이 아니다. 예. 이거 뭐 칭찬인지 비평인지 자기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케인즈가 대단하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독점이 피해 인위적 결람이 산출 제도기. 그래서 거인이 어깨에 서 있으면 뛰어난 균형감이 필요하다. 우리를 케인즈의 경제학이 견으로서 여겨왔기에 그의 커다란 어깨에 어떻게든 서버리겠었다. 별 소득은 없었지만 그 덕분에 인간의 욕구와 그것이 결정 요인을 어떤 식으로 이론을 하면 안 되는지 알게 되었다. 예, 이분들도 케인즈에 대해서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케인즈에 대해서 빗나갔다는 것은 주 15시간 노동이 꿈이 현실입니다. 케인즈는 주 15시간만 했는데 지금 미국은 몇 시간이냐? 40시간을 일하고 있다. 40시간. 예측은 틀렸는데 근데 유럽은 이보다는 적어요. 근데 미국만 이렇게 하고 있다. 예, 그거는 단순히 15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노동이라는 거고 이거는 그 관계없이 넘어가지고 다 일도 한다는 거 그걸로 일은 저는 했습니다. 하나의 풍요 두 개의 선택. 자, 이거 보십시오. 야, 미국과 유럽을 보면은 미국은 노동 시간이요. 이렇게. 근데 평균 휴가는 4주밖에 안 하는데 세상에 유럽은 노동 시간 작으면서 휴가는 8주를 해요. 예. 왜 어떤 사회는 과도한 소비주의기를 다른 사회는 여가기를 선택했어요. 두 사회가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미국과 유럽이 틀렸다. 예, 미국과 유럽이 틀렸다. 예. 미국인들은 유럽인들보다 40% 더 일하고 있습니다. 13장 케인스가 장기적으로 소비는 과소평가하고 여가는 과대평가한 이유. 여기 또 두 분의 교수가 캐리 베커, 루이스 라이언인데 그런데 이분들은 1930년에 출간된 케인스의 짧은 글은 영국과 다른 많은 나라가 거대한 불량의 늪에 빠져 와중에도 여러모로 성견지명을 갖고 향후 서구 세계의 장기적인 경제를 눈에 띄게 희망적으로 전망했다. 케인즈는 불량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결국에는 영국과 다른 경제 선진국들이 19세기 초에 경험했던 속도로 성장이 재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미래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대담하고 여러모로 정확한 예측이었다. 예. 그토록 짧은 에세이에 빼곡이 담긴 통찰력은 실로 감탄할 만하다. 책에 그대로 내가 복사를 했습니다. 욕망의 에스컬레이터, 비기를 통한 자기확인, 여가 소비인의 비용,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자료는 상세하게 발표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케인스가 이를 오판했던 이유 중 하나가 경제학들의 분석 영역이 단지 삶의 물질적 측면뿐 아니라 행복, 이타주의, 사회적 작용, 결혼, 이혼과 같은 삶의 비일축적 다양한 영역 확대되었기 때문에
발전 양상은 케인즈의 경쟁을 너무 좋게 규정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 케인즈에서의 나타난 여러 가지 영역점도 부과했지만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도 케인즈 시대에는 없었던 현재 도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껏 케인스만큼은 생산적인 경쟁은 없었고 우리의 경제적 사고 또한 혁신적인 사상과 적 덕분에 자극하고 크게 진보한다. 절대적 욕구는 처해졌지만 상대적 욕구는 많았다. 예,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의식주 문제보다도 상대적 욕망, 남보다 지위를 하고 싶다, 자아실현 욕구다 이런 거는 무한이다. 예,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타고나는 것이라 학습된다. 예, 그렇죠. 자기가 광고를 보고 소비 문화를 보고 소시어를 보고 시장 생산을 보면서 더 확대된다. 지금 우리 뭐 명품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14장 어떻게 경제학이 종말이 사회적 책임이 경제학이 떠오른 계기가 됐을까? 예, 경제학이 종말이다. 예. 성공한 직관은 지속되는 기술 발전. 그냥 케인즈의 위대한 통찰을 인정해야 된다. 이 지속되는 기술 발전이고 실패한 직관은 근로 시간만 없어진다고 다 그냥 편하게 노는 게 아니다. 예. 노동 시간보다도 더 인간이 욕망이 있어서 그것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간과했다. 그 실패한 직관으로 얘기했습니다. 절대적으로는 충족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욕구. 예,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지속 가능한 행복으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행복으로 가져가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휴가의 가치는 함께 쉴 때 생긴다. 예, 휴가도 함께.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쉬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고 서로 동지들과 함께 쓰는 거. 자유시장 수호 의병들하고 같이 쓰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하고 불평등과 불안이 노동을 강요한다. 소득 불평등, 취약한 사회 안정망, 의료비 상승 이것 때문에 노동을 계속적으로 더 비축도 하고 저축도 하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는가. 케인스의 엘리트적 낙관주의. 케인스는 그냥 아주 명문대를 졸업을 했죠. 그래서 했는데 경제 발전을 통해서 하위 계층이 부르주아 계층이 문화적 가치에 동화될 것이라고 여겨왔는데 그런 대중이 엘리트 공산주의적 삶을 살 것이라 해서 더욱더 분배에 좀 강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이 일하고 있을까? 근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틀렸다. 내용이 질이 변화된 거 아닌가? 가사노동도 감사하고 생애노동도 감사하는데 여기에 보니까요. 세상에 교육 시간이 미국 사람이 600시간 하다가 900시간으로 50%가 증가됐어요. 이거는 좋은 현상 아닌가요? 예. 케인스는 틀린 것이나 너무 일찍 질문했다. 예.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만 했지만은 현대는 경제 문제 외에 행복 그리고 좋은 삶의 추구.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삶을 위한 새로운 경제학의 목표, 행복 경제학, 관계적 기업이 사회적 책임. 예, 이거를 우리가 골고루 조화를 맞춘다. 노노의 화이부동. 예. 장기적으로 15장 장기적으로 생각해 케인스의 또 다른 걸작은 월련 보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존 케인스가 100년 예측한 것을 75년 우리 확인했더니 틀렸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자기 주장하듯이 케인스의 오파는 그의 올바른 예측만큼이나 우리에게 아주 침을 준다. 예, 그래서 그 때하고 상황도 틀리고 여건도 틀리고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인 경제 위기에 매몰되기 쉽지만 인류의 지적 자본이 멈추지 않은 한 장기적인 경제적 가능성은 늘 열려 있으며 결국 우리는 더 가치 있고 인간적인 일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론 메이너드 케인스가 한 명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이디어를 읽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정건 원장님이 나중에 코멘트도 많이 해주시라 보고 사서삼경에 우리 유교 경전에 유덕 차유인이고 유인 차유토 유토 차유제 참 사람이 덕을 베풀면은 사람이 모여들어요. 사람이 모여들면 땅이 생겨요. 재물이 나요. 그러면 이렇게 쓰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에 덕자 본냐 제자 말자예요. 우리는 인류 공룡이 홍익 인간, 우리 건국이죠 홍익 인간입니다. 이런 덕을 베푸는 거를 외면하고 자기 물질만 챙기는 걸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외본 내 말이면 쟁민시탈이라 백성들이 다투게 된다. 이 얼마나 명언입니까? 저는 그래서 유교를 공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를 우리 북한 회원들에게 우리는 오복이야 유교에서는. 근데 1단계 우리는 수부강령이 오래 살고 돈 벌고 건강하고 이것에만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9988-234 그게 아니에요. 이것보단 최고급 단계의 행복이 유호덕이에요. 유호덕. 자유시장 연구원 맨날하면서 북한서부터 하는 오리오정 원장처럼 유호덕 저 케인스가 이런 또 에세이도 만들게 하는 게 유호덕이에요. 유호덕. 이거보다 최특급 뭐냐?
하늘이 준 명을 다하고 편안히 눈 감는 거예요. 이게 유어덕이에요. 근데 이쪽은 생각들 안 해요. 여기서만 신기가 여기서만. 예. 여기는 행복이 시작일 뿐입니다. 덕은 행복의 뿌리고 명은 행복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시장 자유시장을 수호하는데 우리 같이 북콘서트 회원님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후반부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명 합시다. 감사합니다.